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정부입니다. 오늘은 124일째입니다. 인공수분한 지. 자, 지난번에 7월 31일 날 배를 크기를 쟀는데 내일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내일 5일에 한번 재보고 그 다음에 또 5일에 한번 재보든지 아니면 10일에 한번 재보든지. 종이가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하여간 좀 최대한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쪽 아래쪽에 배 먹은 게 혹시 또 있는지 한번 보러 가 보겠습니다. 배가 배를 먹으면 안 되죠. 이제 더 이상 먹는 배가 나오면 안 돼. 피해를 입은 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최소한으로 나와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계속 관리를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먹은 것만 없으면 기존에 먹었던 거가 이제 그 변질되면서 냄새만 많이 풍기지 않는다면 아마 크게 문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높은 감나무거든요. 저쪽에 밤나무가 있고, 저런데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다가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내려와서 가해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런 나무들을 좀 높게 있는 나무들 중간에 좀 쳐가지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크레조를 더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차피 너무 위에 있는 거는 감을 따먹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자, 일단은 먹은 거는 지금 보이진 않네요. 가해한 거는 일단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야 이제 가해한 게 거의 안 보여야 됩니다. 이쪽은 지금 제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먹은 게 있다면 이제 냄새가 나야 되고, 냄새가 난다면 제가 그걸 다 제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거하고 나서는 이제 냄새가 안 나야 되니까 먹은 게 없으니까요. 물론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익어가면서 나는 냄새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124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배가 아직 익을 때는 안 됐어요. 네. 제가 이제 적선 온도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적산 온도 그거 보고 이제 계산하는 거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적선 온도가 안 됐어요. 네. 익을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낄 것 같은데, 여기 끼면은 답이 없는데. 자, 일단 이쪽은 먹은 건 없고 저쪽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먹은 게 냄새 나는 게 없어요. 먹은 게 단내 나는 게 크레졸 냄새만 좀 나고, 크레졸 냄새도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는 거라 계속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은은하게 이 가원을 지금 요 주변을 은은하게 지금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까치가 더 이상 오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는 한 뭉탱이에 지금 3개가 달렸어요. 3개 달아놨거든요. 많이 달면은 안 큰다고 하는데, 자, 지금 요 10.4 그리고 요 대충 잴게요. 10cm 그리고 9.7 영어도 지금 빵빵하게 올라오고 있죠. 9.7 9.7 10.2 작은 것들도 있어요. 9.5 이런 건 작을 것 같은데
8.9. 자, 9.8. 그냥 뭐 9.5. 랜덤으로 그냥 재보는 겁니다. 예. 배 크기를 9.9. 이게 11cm였거든요. 2일날. 오늘이 4일이니까 11.2. 자, 0.2cm씩 크고 있어요. 예. 이거 볼게요. 자, 11.3. 0.1cm 이상 크고 있네요. 11.3. 이것도 뭐 체크해 놓죠. 8월 4일 11.3 104. 이틀 지났는데 0.3cm 컸습니다. 0.1cm 이상씩 큰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작네요. 한번 재볼게요. 8cm. 8cm네요. 9.6. 자, 10cm. 9.8. 예. 자, 오늘이 124일째라고 그랬죠. 그럼 보통 160일에서 165일 정도가 이제 그 익는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예, 그렇고 지금은 온도가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날짜는 맞지 않아요. 그거는 뭐 20년 전인가 뭐 그때 정해놓은 그 날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적산 온도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산 온도. 저희도 이제 날짜로는 안 하고 적산 온도로 어느 정도 익었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3605도인가 추석 출하할 경우에 따서 바로 낼 경우에는 3605도. 그리고 적산 온도 저장을 할 경우에는 3480도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장하는데 왜 더 빨리 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예,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배를 따면은요,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배가 이제 호흡을 하거든요. 모든 과일은 다 호흡을 합니다.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배를 땄다고 해서 배가 죽은 게 아니에요. 땄는데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배를 이제 놔뒀다가 저희가 저장을 했다가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저장하는 동안에는 얘가 계속 숨을 쉬어요.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면서 이제 그 뭔가 뭘 내보내면서 얘가 이제 숙성이 되는 겁니다.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숙성이 조금 덜 됐을 때 따서 보관을 해야 구정이 보통 1월에서 2월 그 사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배를 따는 거는 보통 9월달 따니까 8월달에서 9월달쯤 따니까 8월달에서 9월달쯤 따니까 그럼 10, 11, 12, 1, 2 그러면은 거의 4개월에서 5개월 요 정도는 저온 창고에서 이제 저장이 됐다가 나가는 그렇게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호흡을 하면서 계속 얘들은 숙성이 되고 그 호흡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더 오래 보관을 할 수 있고 보관을 잘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판가름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4, 5개월 정도는 크게 문제 없이 너무 완전히 숙성된 것만 아니라면 저온 창고에 넣어놓으면 크게 문제 없이 어느 정도는 다 출하가 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뭐 4월달, 5월달까지 배 파시는 분들 계세요. 배를. 예. 그때도 수요는 있습니다. 15kg로 나가긴 하지만 경매장 같은 경우에 그때까지 보관하시려면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화해서 이렇게 재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GA 처리를 안 한다든지 뭐 그 이외에도 포장 방법, 저온 창고에 들어갈 때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봤을 때는 배 크기, 일단 신고는 일단은 배 크기가 다 받쳐줘야 돼요.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배가 이제 제수용이란 말이에요. 제수용 플러스 먹는 거. 근데 일반 예를 들면 뭐 포도, 뭐
샤인머스켓, 딸기 이런 거는 뭔가요? 그냥 먹는 용. 맛만 있으면 돼. 그죠? 깨끗하면서 맛만 있으면 돼요. 걔는. 근데 배는 깨끗하면서 맛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크기가 커야 돼. 크기가. 그래 제사상에 딱 올려놨을 때 딱 이게 과일이 배가 가장 으뜸이잖아요. 제사상에 추석 때나 이럴 때 명절 때 배가 으뜸이에요. 과일 중에는. 그래서 그게 딱 이제 큰 게 올라가 있어야 큰 게 올라가 있어야 조금 이렇게 뭔가 조금 대접하는 조상님들께 대접하는 그러한 느낌적인 느낌을 좀 가져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예전부터 큰 배를. 그리고 또 큰 배가 맛있습니다. 작은 배보다 맛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배는 커야 되고 일단은 지금 보니까 여기 먹은 건 없어요. 예. 지금 아주 제가 판단했던 대로 정확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왜냐면 요거부터 마무리를 하고 기존에 이제 오늘에서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이제 갈수록 제가 처음에 크레졸 설치를 한 거는 까치가 배를 가해하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하루 전이든 까치가 하루 전에 가해를 했는지 일주일 전에 가해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까치가 가해를 한 배를 발견을 하고 제가 이제 크레졸을 설치했습니다. 1000대1 비율로 했죠. 예. 근데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까치가 계속 먹는 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크레졸 안 듣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허수아비도 같이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다 보니까 제가 크레졸을 지금 1000대1로 희석해 놓은 저 병에다가 크레졸을 한두 방울씩 더 넣어서 저어가지고 조금 더 냄새가 기존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게 뭐냐, 새가 가해한 배랑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배는 모두 다 주워냈습니다. 걸려있는 것들 중에는 다 주워낼 수는 없죠. 제가 발견 못한 것도 있으니까. 아마 먹은 것도 아직 걸려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물론 먹지 않고요, 배가 이렇게 제가 배를 이렇게 봉지를 씌웠지만 얘가 떨어져, 이 열매 그 과대랑 이 열매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밑에 달려 있는 거죠. 배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있으면 얘가 원래 봉지가 떨어져야 되는데 잎사귀랑 같이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럼 얘는 매달려 있죠. 매달려 있으면서 여기서 숙성이 돼요. 급격하게 숙성이 빨리 됩니다. 걔는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들도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게 어느 정도 숙성이 돼서 냄새를 나도 맡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래야 내가 이제 그 배를 근처에서 찾아서 따낼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크레졸을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어떠한 방법을 쓰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까치가 먹은 배는 하여간 최대한 찾아서 배 과수원에서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바람에 의해서 떨어진 것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도 바닥에 떨어져서 숙성이 되겠죠. 숙성이 되면 거기 또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난다는 건 까치가 이쪽으로 불러올 수 있는,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떨어진 배는 다 주워서 갖고 나가자. 최대한.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크레졸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거의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이쪽 부분은 거의 다 따냈고,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제가 이제 유인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한두 개씩 먹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지금 따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많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많이 한꺼번에 뭐 한 7, 8개씩 먹은 건 없어요. 한 줄 하면은 뭐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나오는 정도지, 그게 뭐 되게 대량으로 많이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만 해도 충분히 새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한 3일, 4일인가 3일인가 지금 계속 여기 오면서 계속 제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나는 추세가 없이, 늘어나지 않고 이제 점점 멈춰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계속 제가 가능하면 확인을 할 거고, 또 유인하면서도 또 먹은 게 있으면 또 따내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올 가을에 저희가 배를 딸 때
또 볼 거예요. 먹은 게 몇 개가 되는지. 그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아, 성공적이었구나. 실패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됐구나. 뭔가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추가로 더 사용을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피해 추세가 꺾이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먹은 게 지금 전혀 새로 추가로 보이는 게 없어요. 예, 안 보입니다. 냄새도 특별하게 나지 않고요. 그래서 뭐 며칠 후에 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다시 유인을 하러 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D열 여기 아래쪽은 여긴 다 했고, 이제 올라가면서 저기 위쪽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예. 제가 안 땄습니다. 저거 씌우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쌀에 놔둔 겁니다. 예. 작업을 하면서 있으면 따 내리면 됩니다. 어디였죠? 어제 새가 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여긴가 보다. 둥지. 오늘은 새가 없어요. 어제까지 있었거든요. 없어요, 새가. 알이 그냥 있을라나? 지금 볼 수가 없네요. 사다리가 없어서. 어쨌든 쟤는 비둘기랍니다. 예, 비둘기라서 배를 가야 하지 않아요. 비둘기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굳이 쟤를 뭐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유인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 유인하겠습니다. 유인하려고 제가 고접을 해놨는데 안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요것도 하나 더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빼먹었네 제가. 자, 요거는 이중 매듭 한번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다 되는 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돌립니다. 두 번 이렇게. 그게 두껍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길게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렇게 매주고요. 자, 다 보세요. 다시 돌려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줘요. 예.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줘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매듭 2개를 잡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2개를 잡아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좀 너무 미끄러워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는 잡혀줘야 되거든요. 아씨, 안 되겠다. 이렇게 2개 잡아줘야 돼요. 여기 하나 잡고 이렇게 2개가 잡혀야지 되거든요. 하나가 잡히면 안 되고 2개가 잡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아래쪽에 물려 있어서 자 조금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네요. 이건 그냥 잡지 않겠습니다. 안 잡고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여기 눈이 커지면 그때 잡을게요. 어차피 얘가 좀 낭창 해가지고 안 잡아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잡아줬으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면 좋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러면 옆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방향만. 이것도 지금 나무에다 묶어야 되잖아요. 그 나무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여기가 딱 쫄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돌려서 넣어가지고 이걸 잡은 상태에서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세게 안 묶이고 이렇게 잡아 놓을 수 있어요. 약간 길게 했는데 이렇게 잡아 놓겠습니다. 저쪽으로 한 번에 잡았으면 되는데 여기서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그냥 한번 잡아 놓을게요. 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잡죠. 이것도 제가 고접해 놓은 건데
중간에 유인을 좀 안 해놓은 게 있어서 유인을 좀 잡았습니다. 자리가 더 좋으니까 저희가 2개 잡고 싶은데 저거는 너무 뚝뚝해져가지고 예비 전정을 통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잡도록 할게요. 이건 너무 가깝고 저기 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간섭하는 거는 안 좋아요. 간섭하지 않게. 위로만, 도장지의 끝은 위로만 올라가야지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 안 돼요. 퍼지면 그만큼 더 빛을 많이 가릴 수가 있겠죠. 새 날라갔어. 없어요. 없어, 새. 알은 못 봤어요. 저 아래에 있는데 사다리가 없어가지고 아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알을 안 보이던데. 많이 당길 필요가 없어. 잘못하면 터져요. 적당히 내가 당기려고 했던 거에 한 60% 정도, 70% 정도만 당겨도 됩니다. 한 번에 다 만들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너무 조금 당겨진 거 아니냐? 이렇게 방향만 잡아줘도 돼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기다 배를 달면 어느 정도는 내려옵니다. 완벽하게 안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내려오면 좋겠지만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갖고 그거 갖고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유인 못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맞추고 싶으면 날짜를 잘 잡아서 이렇게 너무 두꺼워지기 전에 유인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못했죠. 작년에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유인 시기를 너무 늦어가지고 겨울에 했어요. 겨울에 유인을. 영상 있을 거예요. 아마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유인을 그때 했어요. 그렇게 해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완벽주의자가 되면 좋긴 한데 완벽주의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체력적으로도 엄청 힘들고요.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항상 잘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저처럼 잘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도 필요해요. 자료가. 제가 뭐 꼭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못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날짜를 잘 못 맞췄죠. 지금 8월 달이잖아요. 벌써 7월 달에 유인 다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유인 시기를 잘 못 맞췄네. 아직도 못 맞추고 있네. 맞아요. 유인 시기를 잘 못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유인 시기 못 맞췄으니까 올해는 그냥 망했으니까 이거 다 다시 그냥 한 것까지만 하고 이거 다 잘라버리고 그냥 유인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죠? 찾아야죠. 그냥 방법은 그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위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부러지지 않게 각도만 만들어줍니다. 각도만 우선 만들어주고
이유는 또 이후에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다 쓸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유인을 잡고 있는 나무, 모든 나무를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사용할 수 없죠, 당연히. 예? 여기서 쓸 수 있는 놈만 골라서 쓸 겁니다. 살아남는 놈만 써야 돼요, 어차피. 그리고 만약에 살아남은 놈이라고 하더라도, 부러졌네? 어떻게? 옆에 있는 걸 이용하면 되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항상 보험을 드러나서 나쁠 건 없다. 뭐, 딱, 자로 딱 재듯이 50cm 간격으로 딱 하나씩만 딱딱딱딱 받아 6개, 7개 딱 받아놓고 끝. 2개, 3개 부러져 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유인이 잘못되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인만 펀나게 하다가 끝나요, 그냥. 나무에 배도 못 따라보고 그냥 계속 유인만, 줄창 유인만 계속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당겨도 되겠네? 당겨보고 조금 더 당겨도 될 만한 것들은 조금 더 당겨도 됩니다. 조금 더 잡아줘요. 좋죠?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딱 잡아주면 됩니다. 터질 것 같다. 그럼 멈추면 됩니다, 거기서. 그럼 멈추고 내년에 다시 또 잡으면 돼요. 조금 뒤로 물려서.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4개 잡아놨죠, 제가. 4개 다 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좀 상태가 안 좋지만, 어쨌든 요거 잡아갖고 여기 유인이 잘 된다 그러면 요거 이제 예비하고, 저 뒤에 있는 거 하나 하고, 그 뒤에 있는 거 하고, 그 뒤에 있는 거 하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일단 여기까지가 4개예요. 그럼 이제 봤을 때 간격상으로 봤을 때 요거거든요, 요거. 2개는 빠지고 요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잘 유인이 되면 요것도 써먹을 수 있어요. 2개를 이렇게. 그럼 요게 하나 잡는다. 그럼 이제 요거 빼버리고, 요거 잡고, 그것도 요거 하나 잡고. 그러면은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디였죠? 둘, 셋, 셋, 넷, 그 다음에 5, 6, 7. 여기 7개를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딱 이거를 맞춰서 내가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해보고, 못 쓰겠는 거는 제거하고, 쓰겠는 거는 사용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만들어 놔야써야지. 그 대신 중요한 거는 너무 밀식으로 잡아놓지 말고, 적당하게 열매를, 유인 가지들을 잡아 놓으면, 적당한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된다. 아주 좋은데 저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안타깝네요. 잘 만들어졌는데, 저기는 여기까지 잘 만들어졌는데, 옆으로 저쪽으로 기울었어요. 배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이 끝쪽에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개가 아마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여기 하나 잡아줘야 되니까 볼게요.
얘는 저기 이 라인이 맞아요. 얘는 이 라인으로 와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조금만 당겨줄게요, 이쪽으로.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좀 좁게 해야겠네요. 아마 직선이 됐을 겁니다. 살짝 뭐 거시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조금만 더 당길까요? 조금만 더. 이거는 안 부러질 것 같네요. 보험입니다, 보험. 보험 드는 걸 좋아합니다. 조금 더 당겨주면 좋은데 저걸 저렇게 그냥 저것만 당기면 또 풀필 수가 있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빼주고. 이것도 이제 두 번 묶기 했네요. 두 번 묶기.
여기를 조금 여기서 잡아주면 금방 찢어질 것 같네요. 얘는 얘가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힘이 이제 분산되는 거죠. 여기도 한번 잡고 위에서도 또 한번 잡고, 그러면은 저 위에가 간발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오는데, 좀 한 칸만 더 올릴게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 괜찮네요. 머리를 잘못 들었다가는 배에 다 떨어집니다. 야, 근데 참 이게 이론을 잘 몰라서 엉뚱한 결과의 답을 얻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제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오셔갖고
경매장에다가 이제 배를 이제 벌써 내리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다른 분들. 그러니까 뭐 저기 원항 신화 이제 바로 지금이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있죠. 예. 대량 생산 고품질. 원래 고품질 대량 생산이잖아요. 근데 대량 생산 고품질. 그분들은 뭔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급하죠. 예. 왜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배를 빨리 내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배가 아무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또 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는 건 원항은 원항끼리 붙어 싸우는 거거든요. 저희랑은 안 싸워요. 원항은 저희랑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예. 원항은 그분들은 왜 그렇게 배를 빨리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소위 말해서 아직 지금 비 그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장마 기간이었고 계속 아니 배가 조금 익어야지. 샤인머스켓하고 똑같은 길을 가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잖아요. 서두를 이유가 있나요? 올해? 어차피 올해 지금 피해가 많잖아요. 다들 냉해나 저온 피해가 많이 있지 않나요? 배를 익지도 않은 걸 빨리 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배를 내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배를 내려고 하니까 경매장에서 그동안에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당도 측정을 한대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당도 측정. 응? 근데 이걸 당도 측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배를 갖고 온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계속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언제 다 당도 측정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죠?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은, 오늘 재보니까 배가 당도가 이 정도 나오네? 그러면 이제부터 배, 구매해도 되겠다. 그런 용도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당도 측정을. 배가 뭐, 물론 이제 조금 나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당도 측정해서는 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배가 없는데? 살 배가 없어요. 별로 당도 측정을 그렇게 까다롭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당도 측정하는 건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경매장에서 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당도가 안 나오는 배를 받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딜레마가 아마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경매하시는 분들은 배가 필요해. 지금은 당도가 안 올랐지만 판매할 때쯤 되면은 어차피 유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통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당도가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는 올라가요. 지금 당도가 안 올라왔다고 해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크게 되지는 않는다. 왜 당도 수정을 왜 하느냐? 배 갖고 오지 말라 이거죠, 아직. 뭐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경매장에서 왜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경매장에서 당도 수정 한다 안 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당도가 낮은 이유가 배에 물을 많이 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을 주지 마라. 물을 주면은 당도가 안 오르니까 물을 주지 마라. 이상한 얘기를 누군가는 지금 하는 모양이에요. 예? 만약 그렇게 되면요, 배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당도도 안 오릅니다. 네. 이건 배가 당도를 올리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을 가지고 당도를 올리느냐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모르는 거가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근데 자기 본인이 아는 게 무조건 정답이니까, 정답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정답이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물을 주면 배가 당도가 안 오른다. 자,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커버리면 안 돼. 너무 커버리면 안 되죠. 근데 뭐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지가 크겠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뭐 내가 작아지라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지금도 5개밖에 안 되는데. 자, 말씀드려 볼게요. 배나무가 탄수화물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하나는 빛, 태양. 하나는 물. 2개입니다. 얘가 탄수화물을 만들었어요. 물이 없어.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이동시킬 수가 있을까요? 배나무가? 탄수화물은 혼자 못 움직여요. 배나무에서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뭐 마그네슘, 뭐 질소, 인산, 가리, 뭐 그 모든 물질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게 뭐죠? 물을 많이 주면 당도가 떨어진다. 그럼 물을 안 주면 탄수화물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당도가 올라가나요? 여기서 탄수화물 만들면 여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내? 여기로 보내야 돼. 어떻게 보내? 타고 이동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 어떻게 보내냐고요. 그죠? 제 말이 뭐 틀렸나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물을 많이 준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 그 물을 많이 준다는 건 이 뿌리가 물에 잠겨서, 물에 잠겨가지고 수장이 되어 있다. 그게 많이 주는 겁니다. 그게. 근데 누가 물을 그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바보 천치가. 그죠? 본인의 농장의 배수나 이런 물 빠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농장주가. 그렇게만 되지 않게 물 주면 됩니다.
물을 줘야죠. 당연히 줘야 됩니다. 지금 비도 안 오잖아요. 물도 없어. 거기다 여러분들 땅은요, 초생재배 안 하셨으면 풀도 없어. 땅이 딱딱해. 지표면에 물이 없어. 그죠? 그러면 땅속에 물이 있냐? 땅속에도 물이 없어. 왜? 딱딱하니까 물이, 비가 오면은 딱딱한 토양은 그냥 물 다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웬만해서는. 그리고 진짜 너무 많이 비가 왔다 그러면 그게 막 떡이 돼가지고 안에 막 있겠죠. 그렇게. 물이 갇혀 있겠죠. 수장되겠죠. 뿌리가. 물 빠질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장이 만약에 물이 잘 안 빠진다. 그러면 물을 좀 줄이셔야죠. 안 준다거나.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땅을 파보세요. 땅을 그 뿌리 여기 나무 주변에 한 1m 주변에 땅을 파보세요. 한 30cm 이렇게. 물이 있나 없나? 거기에 물이 축축하다. 그러면 물 줄 필요 없죠. 그죠? 물이 막 고여 있어. 물이 막 보여. 물이 막 샘솟아. 그럼 물 주면 안 되죠. 물이 잠겨 있잖아요. 주면 안 되지. 근데 갔더니 그냥 축축하게 젖어만 있어. 젖어 있으면 그만큼 배수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젖을 만큼만 주는 거지, 물을. 그러면 뿌리가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더 빨리 당분을 만든 탄수화물을 더 빨리 올려보내서 배가 더 달고 더 크게 만들어 주겠죠. 그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햇빛을 통해 강합성을 한다. 강합성을 한 건 물이 이동시켜준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그게 뭐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가 온 지 장마가 끝난 지 지금 며칠 됐고요. 그러면 물 빠짐이 좋은 과수원의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요. 비 그치고 나서 다음날부터 물 줬어요. 저희는 물이 잘 빠지니까. 물 잡으니까 물이 어디가 이렇게 진흙밭이 없어. 그냥 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물이 있으면 물 있다가 저기가 이제 다 스며들어가지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물이 고여있는 곳이 없어요. 배수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수 잘 되면 물을 계속 보내줘야지. 물을 줘야지 계속.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배 빨리 키워야 되잖아. 배. 당분도 올려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저지하겠다고요? 뭐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게 있어요. 예? 그러면 비가 와서 물이 많은데 왜 배가 안 크고 당도가 안 올라가느냐? 그건 단 하나죠. 햇빛이 없잖아. 햇빛이. 예? 탄수화물 만들어야 되는데 햇빛이 없으니까 탄수화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안 크겠지. 예? 당도가 안 올라가겠지. 당연히. 응? 영양분은 먹겠죠. 영양분은 먹지만 이 배가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타라질 거 아닙니까? 당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햇빛이 없는데 당도가 올라가겠습니까? 배만 크겠지 그냥. 크는 건 크겠죠. 배가. 그게 당연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고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되는 건 햇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있으면서 비가 오면요. 물을 안 줘도 되겠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요 반트는 비가 오고 반트는 해가 있어. 그럼 물이 떨어지면서 햇빛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이상적인 환경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생기나요? 그런 일은 안 생기죠. 비가 다 오면은 문제 뭐예요? 햇빛이 가려지잖아요. 구름 때문에. 비구름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햇빛이 없으니까 탄수화물을 못 만들고 잎사귀가 광합성 작용 못 하니까. 그럼 당분은 안 올라가겠죠. 근데 햇빛이 있을 때는 물이 필요해. 근데 물을 안 줘.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당분 못 만들죠. 그렇잖아요.
아, 이거 너무 많이 잘랐네. 부러지겠는데? 여기 잡아야겠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또 이해가 안 가요. 뭐, 설탕물을 주면 뭐 당도가 올라간다? 진짜 그런가요? 얼마나 올라가나요? 얼마나? 눈에 띄게 올라가나요? 그걸 주면? 영양제라고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 그런 당류인가요? 당류? 그 연면 시비하면 당이 올라간대요. 영양제를 두면 당이 올라간다. 달아진다 이거죠. 과일이 당이 올라간다.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그게 물 줘서 광합성하는 것보다는 아닐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영양제를 여태까지 재배하면서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재배하면서부터는. 근데 저희 배가 나름 맛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나름 먹을만하다. 영양제를 안 줬는데 그냥 이거는 팩트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자랑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저희는요, 탭이 안 주고 그냥 저희 감사비료 해가지고 요소랑 붕산가? 붕산인가? 그거 말고는 준 것이 없어요. 아, 이거였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이제 감사비료 한번 또 줘야죠. 배 고생했으니까. 크게 답니다, 그게. 영양제를 왜 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영양제를 제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냥 줘도 안 합니다. 공짜로. 당도가 예를 들면 한 0.1%라도 오른다고 하면 0.01%? 그 정도도 안 되겠지만 실제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미비할 겁니다, 아마. 잘은 몰라요. 예, 잘 모릅니다. 올라갈 수도 있죠. 뭐 0.5 뭐 몇 프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게 이 강합성을 해서 물 잘 먹고 강합성 하는 것보다 좋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뭐 하실 분들은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돈 들여서 나는 요번에 좀 해야겠다. 그러면 하시면 되죠. 뭐 제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모든 건 다 농장주의 의지입니다. 농장주가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농장주가 원하면 하는 거고, 농장주가 뭐 안 해도 될 거라 갖다 생각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문제 될 곳은 없어요. 자, 일자로 잘 유인이 됐네요.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겠네. 사실 저희 당도를 한번 재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게 기기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무파괴? 당도 측정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파괴해서 하는 거라도 그건 좀 저렴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가 당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당도를 올릴 수 있을지. 이런 거는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냐면 그게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0.01이라도 당도를 올릴 수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겠죠. 근데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거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또 돈이 뭐 조금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최대 비용 최대 효과 그거는 또이또이거나 손해입니다. 손해.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더 위에다가 먹자. 모든 건 농장주의 의지다. 농장주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재배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뭐 농장주 분께서 알았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물 주지 말라는 얘기 듣고 참 진짜 충격을 먹었고요. 제가 야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누굴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 사람은 배 농사를 좀 잘 짓는 분이실까? 농사로 얼마 정도 버실까? 평당. 왜냐면 우리 저희 농부는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수확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걸로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걸로 보여줄 게 없잖아요, 데이터를.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생산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뭐 매출을 올렸다. 뭐 이게 다 아닌가요? 사실 다른 걸로 뭐 어떻게 결정을 낼 수가 없잖아요. 가정은 사실 결과가 가장 중요하니까
물론 이제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서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할 수가 있죠. 예.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다 떠나서 아, 이거 위에 거 유인하고 싶네요. 이거 유인하고 싶네. 이건 유인 안 될 텐데. 이거 유인 되나? 이걸 유인하자. 왜 이걸 유인하려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유인 잡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봤을 때 거의 직선이라서 비슷해요. 근데 여기 직선이 비슷한데 좀 약간 이렇게 틀면 되긴 하거든요. 틀면 되는데 이거 지금 너무 아래쪽에 있어요. 제가 여기 기계가 다니거나 예초할 때 불편합니다. 저 위에서 이렇게 걸쳐오면 여기가 편하죠. 위에가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들은 다 불편하게 유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별로 고민이 없이 그렇게 잡은 유인들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 유인을 하나 잡은 겁니다. 예. 조금 더 이쪽으로 빼는 게 좋긴 한데 이 정도쯤에 잡아놓고 유인하는 게 좋긴 한데 왜냐면 두 개가 너무 붙었잖아요. 두 개가. 요거를 조금 저쪽으로 빼볼게요. 바깥쪽으로. 왜냐면 이쪽으로 너무 붙어서 나중에 못 써먹을 것 같아.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좀 왔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뺐어요. 여기 붙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뭐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 또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그것만 잘 내가 가져올 수 있으면 농사 짓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 말에 먼저 휘둘리면 안 돼요. 일단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말인지. 두 개가 너무 붙었어요. 하지만 두 개를 유인을 다 해줄 겁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부분이 뭐 오류일 수도 있어요. 예.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너무 갇혀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넓게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쪽 방향만 보지 말고 뭐 괜찮겠죠? 유인 잡아놓은 건데, 아니 고접해 놓은 건데.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당기고요. 최대한으로 내가 원하는 각도가 나올 수 있게 여기까지만 오면 돼요. 여기 있으면 살짝 넘으면 되거든요. 많이 넘어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제가 까놨는데 안 나왔어요. 하나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쉽죠. 자, 이렇게 해서 D열까지는 유인이 모두 마무리가 일단 1차 유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몇 시죠? 6시, 7시?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2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또 한번 또 일어나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뭐죠? 왜 빠졌지? 작년에 제가 유인을 잘 못해서 시기 못 맞춰가지고 가을에도 추석에도 계속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유인이 적기가 있어요. 적기 좋을 때
너무 그 각질화가 안 돼. 각질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거를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는, 딱딱해지지 않는 조금 유연한 시기에 유인을 해주면 좀 낫습니다. 아무래도 편하고, 유인 각도도 잘 나오고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제 유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유인이 안 되는 경우라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유인 가능하고, 또 그러한 경우라도 일단 휘어지는 것만큼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1, 2년 키워서 벌어먹고 다시 예비지하고 또 다시 받으면 돼요. 그죠? 예. 근데 그냥 없애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내가 올해 내 작년에 해보니까 제 경험상 시기에 맞춰서 다 해주면 좋지만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반 정도, 뭐 반에서 반이라도 내가 해놓을 수 있으면 해놓고, 그리고 또 이후에 또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올 가을에도 겨울에도, 겨울 전까지. 추우면 너무도 일하기 힘드니까 유인을 해놓는 거예요. 유인 해놓으면 내년에 또 다시 거기서 곧 도정 그 끝에서 결과지가 또 나오고 끝 전정 해놓을 거니까, 그럼 또 유인 잡고, 그렇게 해서 2, 3년 지나면은 결과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내가 마음에 드는 100%짜리 결과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결과지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지들이 쭉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만들어졌다. 어차피 이 이제 3m 안에서 제가 만들 거 6개에서 7개, 작게는 5개에서 많게는 7개 만드는 건데, 실제 결과지 나오는 것들은 수십 개가 나와요. 수십 개 중에서 7개나 6개만 제가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내가 올해 너무 유인을 못했어, 그럼 큰일 났다, 다 다시 예비지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렇게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가능한 밀식이 안 되게 하면서 80점짜리, 70점짜리, 60점짜리에도 결과지 일단 만들어 놓고 한 6개, 7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결과지가 안 좋으니까 예비지에서 다시 받아야지. 그럼 그 한두 개만 다시 받으면 돼요. 한 2개씩만 이제 다시 새롭게 받은 거죠. 나머지는 벌어먹고. 그래서 좋은 거 만드는 겁니다. 2, 3개씩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쉬워요, 일은. 이번 주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 경우에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초반에 결과지를 너무 많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총 결과지를 6개 잡다면 24개, 24개에서 100그루면 2,400개. 예. 24개에 100그루면 2,400개의 결과지를 내가 유인을 해야 돼요. 근데 2,400개 뿐만 아니라 2,400개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요. 2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럼 4,800개에서 5,000개 이상을 제가 100그루에서 유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그럼 7월 달에 할 수 있겠습니까? 5,000개, 6,000개를? 진짜 힘들어요, 하기가. 그러면 다 좋게 유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지를 최대한 잘 받아서, 많이 받아가지고 유인을 최대한 잡아서 그 중에서 제일 쓸만한 것들로만 일단 추려가지고 밀식 안 되는 상태로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100점은 아니지만 한 70점에서 60점짜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또 결과지가 나오면 받아가지고 유인하면서 하나씩 제거해가면서 빼주면서 다시 이제 맞춰가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니까 빨리. 이번 주지로 바로 만들어버리면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과지를 최대한 만들면서 받으면서 거기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또 골라내고 나쁜 건 나쁜 거대로 해서 벌어 먹다가 다시 예비 전쟁에서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한 번에 완성할 생각 하지 말고, 물론 이렇게 2명, 3명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부부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더 많이 해낼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경우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지에 결과지 만드는 방법, 이거 가능하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하다 말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도장지 따는 것도 말씀드렸죠. 도장지도 처음에 한두 번만 따고 뒤에 안 딸 거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의미 없습니다. 끝까지 도장지를 다 따줘야 돼요, 끝까지. 지금도 다니면서 결과지에 도장지가 붙어 있거나 하면 도장지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전 땁니다. 지금도 따요, 지금도. 못 딴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좋은 결과지를 내가 가질 수 있다. 요런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최소한으로 하면서 또 즐길 건 좀 즐기고 좀 여유롭게 건강 챙겨가면서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낮에는 일하지 마시고 조금 선선할 때 나와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씩 만들어 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나중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FG, HIJK 7개 남았잖아. 아, 이거 참. 이제 4개 했는데, 이거 추석 8월 달까지 그래도 한 4개 이상은 더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 모르겠네. 힘들어가지고. 다행히도 까치가 먹은 거는 없네요.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효과가 있다. 그걸로 된 거죠, 뭐. 누가 도대체 크레졸 효과가 없다고 그랬는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제대로 이용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크레졸이라는 싸고 크게 힘들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내 마음이 아픈 것도 없고, 그죠? 근데 잘 못 사용하고서 무조건 안 된다. 그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먹었다고 판단되는 것들. 떨어진 것 같은데? 그 먹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깨졌잖아요. 이것도 고른 거. 구멍난 게 없으니까. 떨어진 거. 이것도 떨어진 건가 보네. 제가 먹은 게 아닌, 먹었나? 떨어진 거. 깨졌어요. 새 먹은 거 없네요. 새 먹은 건 없네. 이것도 떨어진 거. 됐습니다. 배 엄청 많이 들어가겠다, 여기 볼에.